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건물을 비워두는 것보다는 월세를 낮춰서라도 맞추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.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완전 개 부자여가지고 뭐 몇십만 원, 몇백만 원 안 받아도 괜찮다, 뭐 그런 것도 또 아니거든요. 건물 5개 짓고 있는 제가 이 사람들이 왜 건물을 비워두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알려줘도 되는 건가? 욕먹을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평범한 직장인에서 건물 5개를 짓고 있는 황금돼지 송영환입니다. 제가 5개째 건물을 짓고 있는데 좀 있으면 건물주들 다 망할 것 같아요. 경매 입찰 사이트나 경매장에 가보면 건물들이 지금 경매로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서울에 있는 그 원룸 건물들이 경매로 왜 나오는지 그 이유랑 거기에 따른 건물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,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돈 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경매로 나오는 이유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건물에 대출이 너무 많아요. 어저께 제 건물에 그 세입자가 한 명 나간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세입자랑 임대차 계약을 하러 갔는데, 그래서 뭐 임대차 계약하고 부동산 사장님이랑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, 요즘에 그 원룸 건물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서울에 있는 건물들 근저당을 너무 많이 잡아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 좀 작게는 10억 후반에서 이제 많게는 30억대까지 보통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는데, 어떤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만 한 19억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. 대출이 너무 많이 잡혀 있으니까 금리가 오를 때 그 이자를 월세로 소화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오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2번째 이유는요, 대부분의 원룸 건물들이 월세보다는 전세 위주로 세팅을 하고 있어요. 세입자분들이 월세는 그냥 나가는 돈 같으니까 좀 아까워하고 기본적으로는 전세를 좀 선호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이유는 요즘에 전세자금 대출이 뭐 중기청이나 버팀목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고,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한도가 2억에서 3억으로 증가했어요. 그러니까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전세주가 좀 많고, 그 다음에 건물주 입장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비록 현금으로만 안 나오지만 투자했던 자본금을 싹 다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재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건물주들이 그렇게 전세보증금으로 회수한 자금으로 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, 이제 그러지 못한 경우나 이제 그 자금 가지고 다시 월세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못한 경우에는 건물들이 경매로 나오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. 그전에는 뭐 월세 일부나 아니면 관리비 일부를 통해서 그냥 갖고 있던 근저당 대출의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, 요즘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그 월세 가지고 이자를 다 못 내는 거예요. 별도 소득이 있으면 이제 그걸로 버티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, 별도 소득이 없거나 이 건물 하나만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분들은 이제 금리가 올랐을 때 이자 부담이 안 되니까 경매로 넘어가는 거거든요. 자, 그래서 정리하면 건물에 대출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, 그 다음에 그게 월세 위주가 아니고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전세 위주로 세팅하는 경향이 많다, 그 다음에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다,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입찰 사이트 가보시면은 서울 원룸 건물이나 일반적인 건물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서울에 수만 개의 건물주들이 있는데 다 경매로 넘어가냐? 그렇진 또 않거든요. 건물주들도 다 대응 방안을 세우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? 이제 첫 번째가 전세를 하나씩 월세로 바꾸고 있어요. 처음에 전세보증금으로 회수했던 돈으로 또 재투자를 하던 사람들도 그 투자를 멈추고 그 투자금을 다시 보증금을 내어주면서 월세 현금으로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. 요즘에 유튜브를 여러분들 보시면 전세 사기가 요즘 화두예요. 그래서 전세 사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세입자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전세를 좋아하긴 하는데 좀 많이 겁먹고 있어요. 그래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좀 선호하고 있고, 집주인들도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나씩 월세로 바꾸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는 전세 손님이 별로 없고 월세 찾는 손님이 되게 많아요. 월세 찾는 손님이 많다라는 건 뭐냐? 월세 시세가 또 오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 회수했던 자금을 다시 건물에 투입을 해가지고 월세로 바꿔나갈 때 지금 월세 수요가 많으니까 월세 시세를 올려버려요. 그래서 뭐 1000에 50 받던 거를 55만 원, 60만 원 받으니까 건물에서 수익률이 더 많이 나오겠죠.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곧 그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. 건물의 수익률이 오르는 게 곧 그 건물의 그 매각가가 올라간다는 거니까, 그렇게 월세로 바꿔놓고, 물론 이제 좀 거래가 좀 절벽이긴 한데 이 건물을 아예 엑시트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만약에 엑시트는 안 한다 하더라도 일단 월세로 바꿨다가 나중에 금리가 좀 안정이 되고 좀 시장이 풀리면 그때는 또 다시 전세 손님이 많아지거든요. 그럼 그때 다시 전세로 바꿔서 또 투자금을 회수하고, 그럼 현금 흐름은 좀 낮아지겠지만 또 그걸로 재투자할 수 있고, 그래서 전세로 갔다 월세로 갔다 이제 건물주들도 그 시장 상황에 맞게 좀 대응을 잘 하고 있는 편이고요. 저도 지금 원래는 거의 전세 위주였는데 조금씩 월세로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두 번째 대응 전략은 대출을 상환해라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대출 상환하는 건 아닙니다.
기본적으로 우리가 금리가 많이 올랐고 대출을 좀 없애야 좀 이자가 덜 나가니까 대출을 상환하는 게 대응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. 이거는 금리가 오르나 내리나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대출은 갚는 게 아니에요. 대출은 언제 갚느냐? 부동산을 매각할 때 갚는 게 대출이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라고 해서 갚아버리면 이게 우리가 다시 대출을 일으키기가 좀 어려워요. 왜냐하면 세입자들이 다 껴있기 때문에 다시 대출이 안 일어나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있는 대출은 남겨놓고 월세화하면서 이자를 좀 내면서 버티고 있는 게 정답인 것 같다.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단순히 이제 임대를 하지 말고 거기에 좀 약간 비즈니스적인 관념을 좀 이렇게 섞어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 방이 여러 개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우리가 전입 신고를 한 다음에 방 일부는 이제 에어비앤비를 돌리는 거죠. 그러면 똑같은 5평 크기의 원룸인데 임대를 놔버리면 1,050 정도 받는데 이거를 에어비앤비를 하면은 한 달에 수익이 뭐 100만 원에서 뭐 15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금리가 올랐을 때 단순히 임대만 놓고 이자를 내겠다 해버리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쉐어하우스 아니면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. 근생층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불법으로 해서 그냥 원룸 임대하는 경우가 시장에서 많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합법적으로 사업자를 내서 파티룸을 운영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조금 더 수고스럽더라도 좀 비즈니스를 입히면 그 건물의 수익률이 좀 올라가거든요. 올라가면은 금리가 좀 올라도 이자를 충분히 낼 수 있고 심지어는 전세 위주로 놓고 일부만 그렇게 비즈니스를 입히면 추가 이제 현금 흐름도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좀 고민을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제 시장 상황이 좋진 않기 때문에 지금 뭐 경매 물건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건물주들도 다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느냐? 최근에 성북구에인가? 원룸 건물이 하나가 경매로 나왔어. 보통 원룸 건물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작은 게 10억 후반에서 20억대나 이제 크면은 30억대 가거든요. 근데 그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잘 안 사니까 그게 유찰돼서 거의 10억 초반까지 떨어진 거예요. 근데 물론 이제 경매로 그걸 사면 주택이고 하니까 대출은 잘 안 나오겠죠. 하지만 내가 현찰이 만약에 10억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낙찰받아서 한 10억 초반 주고 사는 거예요. 이게 건물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어. 그래서 노후도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근데 거기 방이 몇 개 있었냐? 원룸이 12개가 있었어요. 그 지역의 원룸 시세가 전세로 맞췄을 때 못해도 1억 2천에서 1억 3천을 받거든요. 그러면 그 12개를 맞춘다. 한번 계산해볼까? 자, 보수적으로 1억 2천이다 곱하기 12개면 14억 4천이에요. 그걸 내가 예를 들어 12억에 낙찰받으면 전세로만 다 세팅을 해서 맞춘다. 그러면은 14억 4천이라는 보증금이 들어오니까 2억 4천이라는 돈이 나한테 더 들어오겠죠. 더 들어오면서도 대출이 없이 다 보증금만 있기 때문에 이자가 안 나가잖아요. 이자가 안 나가니까 굳이 월세를 받을 필요 없고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는 또 관리비를 받기 때문에 관리비로 이 건물 유지 관리하면서 나머지 목돈을 좀 회수하면서 그 다음에 이게 싸게 낙찰받았기 때문에 이게 원래 좀 저평가돼서 받은 건데 사실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면 그래도 10억 후반에는 이제 거래가 되는 거니까 일단 바로 안전마진이 생겼죠. 그 다음에 서울에 내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5년이나 10년 지나면 또 이 가치가 오르니까 나중에는 더 비싸게 매각할 수 있으니까 1타 3피다. 그래서 일단은 사자마자 안전마진.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올라. 그 다음에 이거를 임대 세팅을 하자마자 현금 흐름은 안 나가면서 나한테 수익이 들어온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금리 올라오고 막 해가지고 일단은 부동산 시장을 피하자 이런 것보다는 이 기회에 내가 좀 현찰을 갖고 있거나 공부가 돼 있다고 하면은 차라리 건물을 좀 싸게 짓거나 아니면은 경매로 나온 거를 기회를 좀 잘 잡으면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